먼저 마인드를 부탁해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사사건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 또 안타까운 사연,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 한 건 한 건 들여다보는 사사건건.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도의 한 부잣집 청년이 아버지에게서 생일 선물로 받은 BMW 승용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강물에 밀어 넣은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인도 하리아나주 야무나나가르에서 한 청년이 흰색 BMW 신차를 일부러 강에 빠뜨리고는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는 선물로 제규어를 원했는데 아버지가 BMW를 사줘서 화가 나 홧김에 일부러 차를 강물에 밀어버렸다고 청년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물 투정을 부린 청년은 이 지역 지주의 아들로 전해졌고, 강에 빠진 BMW를 강 밖으로 끌어내느라 애를 썼다고 합니다. 와, 정말 황당한 일이네요. BMW도 비싼 승용차인데 말이죠. 네,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형편과 환경이 좋아지면서 욕구는 커지지만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지 못하니 이런 사례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핵가족화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아이들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접하게 되면서 매일 5, 6시간 동안 그 이상 동안 게임에 몰입하면서 방 안에 틀어박혀 밤샘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은 부모들은 방에서 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아예 학교에 안 가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엄마가 게임을 못하게 하니 방망이를 휘둘러서 엄마를 폭행했다는 충격적인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와, 정말 심각하네요. 네, 이렇듯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달려가는 욕구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이 우리를 달려가게 만드는 동력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욕구가 지나치게 커져서 절제가 안 되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아서 인생을 불행과 파멸로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네, 요즘 시대에 발생하는 정말 큰 문제점입니다. 욕구는 배우지 않아도 일어나지만 자제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닌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강사 안현정입니다. 앞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전에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겐 어떤 욕구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욕구는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것입니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이런 매일매일 올라오는 욕구도 있고, 공부를 잘하고 싶다, 운동을 잘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렇게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욕구는 자동차의 엔진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2020년 수능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3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서 인터넷 수업을 들어야 했고, 독서실이나 도서관 같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지 못해서 집에서 공부를 해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이 해이해지기도 하고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 있어서 많은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정말요? 네,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한 학생은 인터뷰 중에 수능을 잘 보기 위해 책상에 앉아 펜을 잡고 뭐라도 적었고, 국어, 현대소설 전문이라도 읽고, 공부에서 손을 떼지 말자는 생각으로 버티고 버텨서 코로나로 학원이 휴원을 해도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렇게 수능을 잘 보겠다라는 욕구로 인해 공부가 잘 되지 않아도 책상에 오래오래 앉아 있어서 어떻게든 공부를 이어가 보게 되는 힘을 얻게 된 거죠. 만약 공부를 잘하고 싶다, 수능을 잘 보고 싶다라는 욕구보다 자고 싶다, 놀고 싶다라는 욕구가 더 컸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후자에 더 가까운 학생이었는데, 네, 자고 싶다는 욕구가 더 크면 자게 되고, 놀고 싶다는 욕구가 더 크면 놀게 되겠죠?
네, 맞아요. 누구에게나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욕구는 있을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욕구가 더 크면 잠이 오면 잠을 깨보려고 시원한 음료수도 마셔보고 일어나서 공부를 해보기도 하는 등 어떻게든 잠을 이겨보려고 하겠지만 그 욕구보다 자고 싶다는 욕구가 더 크면 잠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더 큰 욕구가 있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영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 TV나 인터넷에 영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알게 됐는데요. 영혼까지 끌어모으다라는 말을 줄임말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으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요즘 특히 더 많이 쓰이는 분야가 부동산 분야라고 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더 오르기 전에 가지고 있는 돈과 은행에서의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부동산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져서인데요. 예전에는 아직 집을 사기에 조금 이르다고 생각했던 20, 30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영끌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집을 가지고 싶은 욕구에서부터 나오는 현상일 수도 있고 월급을 모아서는 모을 수 없는 큰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겠다는 돈을 많이 모으고 싶은 욕구에서부터 나오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끌을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에는 집값이 떨어졌을 때 리스크, 그리고 수입이 줄어서 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될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데요. 이렇게 불안한 상황을 안고서라도 돈을 많이 모으고 싶다, 집을 갖고 싶다라는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위험을 안고 부동산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영끌 말고도 20, 30대에 새롭게 유행하는 단어가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플렉스 자린고비입니다. 미국 힙합 문화에서부터 유래된 부나 귀중품을 과시한다는 플렉스와 극단적으로 아낀다는 뜻의 자린고비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인데요. 네, 맞아요. 그쵸. 네, 근데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정판 또는 명품처럼 비싼 물건을 사기 위해 식사는 삼각김밥 같이 저렴한 것들로 해결하고 생필품도 최저가 쇼핑을 하는 그런 트렌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싼 물건을 플렉스하기 위해 나머지 생활은 자린고비처럼 지내는 것이죠. 좀 재밌네요. 네. 이러한 트렌드 또한 비싼 물건을 가지고 싶은 욕구, 한정판과 같은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욕구는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수능을 잘 보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을 갖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집을 사고 비싼 물건을 사기 위해 아끼는 생활을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러한 욕구가 지나치게 커진다면 어떨까요? 앞에 사사건건에서 다룬 사건들처럼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제주도에서 일어난 30대 여성 살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해요.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이었어요. 네, 가해자는 20대 남성이었는데요. 이 남성은 인터넷 TV의 방송 진행자인 BJ에게 많은 돈을 후원하다가 결국 빚까지 시달리고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본인이 가진 돈보다 욕구가 컸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로또와 같은 복권을 삽니다. 많은 돈이 생기면 가지고 싶은 것들을 사고 또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복권에 당첨돼서 거액을 받은 사람들은 그 끝이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수십억 원의 복권 당첨자 중에서 한 분이 5년 내에 무분별한 소비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인생의 목적도 잃었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돈은 쉽게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만약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20억 원을 모으려면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40년이 걸리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생활도 해야 되고 받는 월급을 모두 모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20억 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단 5년 만에 탕진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상상이 잘 안 되죠. 네. 이렇게 우리의 욕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생기고 또 한 번 커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욕구가 커지게 되면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구가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절제하는 방법과 자제력을 배워야 합니다. 욕구가 본능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생기는 것과는 반대로 자제력은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생기지 않고 커지지 않습니다. 앞에 수능 만점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혹시 공부의 신, 공신닷컴이라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아시나요? 저는 그 공부의 신 드라마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공부의 신 공신닷컴 온라인 강의 사이트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강성태라는 분은 아시나요? 아, 그분 그 유튜브랑 SNS에서 돌아다니는 그 영상들을 봤었거든요. 팩폭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말씀을 굉장히 또 잘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얼마 전에는 TV에 나오신 걸 봤는데 그분은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꼴찌를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꼴찌를 하신 분이 어떻게 온라인 강의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고3이 되면서 수능 준비를 하는데 처음에는 공부할 때 동생에게 자신을 그 밧줄로 꽁꽁 묶어달라고 했다고 해요. 정말요? 네, 1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다른 생각도 들고 괜히 책상 정리도 하고 싶고 또 간식도 가지러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 걸 알았기 때문에 밧줄로 묶여 있으면 1시간 동안은 무조건 앉아있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정해놓고 밧줄로 묶인 채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네, 그렇게 앉아있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서 결국에는 수능에서 전체 2문제만 딱 틀리고 서울대 공대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2문제만 틀리죠?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네. 조금은 무서워 보이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밧줄로 묶는다고 하는 거는. 네. 근데 고등학생이라면 이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을 거예요. 많은 습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방법을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자제력은 나이가 어릴수록 길러주기 쉬운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 안 좋은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으면 고치기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기 때부터 훈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를 쓰며 오는 아이에게 부모는 일관된 자세로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부모의 기분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 내가 때를 쓰면 들어주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계속 때를 쓰게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관된 태도로 단호하게 아이에게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에게 아,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기 때부터 자제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이걸 먹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아, 저거 하면 진짜 행복하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욕구를 채우는 것에만 집중을 하지만 우리의 욕구는 채울수록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우리의 커져가는 욕구를 항상 채워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행복은 욕구를 충족시킬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자신의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자제력을 길러준다면 인생에 다가오는 불행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네. 절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과 불행을 막아주는 안정장치 그리고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인드 스케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욕구를 채우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에 집중해서 모두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강연을 들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그 순간에는 욕구가 충족이 되어서 좋아 보이지만 나의 욕구를 더 커지게 만들고 불행으로 가게 된다는 거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전성경 매니저님은 어떠셨나요? 네, 강연을 듣다 보니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의 마음을 자제시키려면 엄마가 먼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안 된다고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욕구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엄마로서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을 먼저 자제하고 그걸 아이에게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적에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것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다 사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를 포함해서 세 자매가 있는데 항상 동생들에게 먼저 양보하고 있는 것도 막 나눠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어릴 땐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왜 우리 집은 저렇게 안 해주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불평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렸을 때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이 안 좋은 게 아니구나. 엄마는 이런 나에게 절제를 가르쳐 주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욕구를 채우기만 한다면 욕구는 점점 커지게 되고, 절제하는 힘은 길러지지 않아서 더 큰 욕구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절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친했던 선배가 어느 날은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아이템이 너무 갖고 싶어서 유료 아이템을 돈 주고 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두 분 컴퓨터 게임 유료 결제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없어요. 저도 없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 선배는 자그마치 700만 원을 결제했다고 하는 거예요. 700만 원이나요? 네, 700만 원이요.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본인이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끊지 못하겠다고 참 결국에는 노트북을 팔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한 몇 달 지나고 그 선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게임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서 2천만 원을 빌려서 결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2천만 원이나. 네, 2천만 원이요. 네, 본인도 이건 아닌 걸 알지만 그걸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니까 그 부모님도 그렇고 당사자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 선배를 보면서 저도 쇼핑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가끔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컴퓨터 게임을 하거든요. 네, 그때 아이템도 가끔 사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유료 결제를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쉽게 다 허용을 했을 때 나중에는 내 욕구가 그 선배처럼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은 욕구가 아니라 자제력이라는 것을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오는 순간의 즐거움을 모두 받아준다면 게임 아이템으로 2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선배처럼 우리도 잘못된 길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욕구가 무엇인지, 우리에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살펴보고 욕구를 절제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지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브레이크를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